국화 옆에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너 꽃잎이 피우고 한밤엔 무서리가 절이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그렇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소쩍새처럼 또 이 천둥처럼 외치고 소리치면서 많은 노력들을 해오시는데,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이루어서 이 나라 정치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토대가 될 것을 간절히 여러분과 함께 축원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이 그룹이 정말 자랑스러운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열심히 노력할 것을 거듭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 출범 이후에 정말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달려오신 여러분들이 열기가 모여서 오늘 특권 폐지 당 장당 준비위원회가 이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어떤 형태라도 그런 것을 창설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는 과연 이러한 헌법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도 평생 공직에 있고 지금은 국회의원으로 있습니다만,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여러 가지 특권들이 과연 그들이 누릴 만한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택을 받아서 국민들을 대변하는, 어떻게 보면 국민이 갑이고 국회의원은 을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핑계 삼아서 너무 많은 특권들을 누리고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작금의 현실입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의정활동의 지원이 아니라 개인의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최근에 국가 권력으로부터 의정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불체포 특권, 각종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이 수사를 회피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또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호해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시키기 위한 면책특권 역시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무책임한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개인적인 명예훼손, 인신공격을 일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셀프 특권 강화, 얼마 전에도 아마 그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의원실 경비를 수십억 원 증액했다는 그러한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이 반감이 팽배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쟁을 일삼으면서도 원내 정당들은 유독 국회의원들이 기득권 지키기에는 합심해서 소위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행태는 결국 국회에 대한 불신, 그리고 정치 불신을 야기하고 나아가서는 결국은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국회는 정당한 것인가?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한 것으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또 오랜 동안 국민들은 그 특권이 폐지를 요구해 왔는데 왜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가? 민의를 대변한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세금으로 자기 개인들의 특권을 누리는데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가진 많은 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그에 대한 답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뛰어오신 여러분들께서 오늘 특권필지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열정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정치 회복 그리고 정치 개혁 나아가서 국가를 바로 세우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하고 저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을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권필지당 창당 발기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수에 의한 모두를 위한 국민이 먼저라는 것,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헌법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자에게는 심부름꾼이라는 서번트십시라는 청지기 정신이 바로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행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국회의원의 특권을 시작으로 사회 각층에 만연한 특권이 배려와 양보, 나눔을 만들어내는 특권과 특혜가 없는 바로 그 가치가 결국에 우리 사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한 국가의 번영과 빈곤, 불평등으로 유명한 제임스 로빈슨의 베스트셀러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끌어안는 포용적인 정치, 경제 제도가 발전과 번영을 불러오고 지배 계층만을 위한 수탈적이고 착취적인 제도는 정체와 빈곤을 낳는다. 포용적인 제도는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유인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국가 실패의 뿌리에는 이런 유인을 맞서라는 수탈적 제도가 있습니다. 수탈적 제도가 바로 특권이고 특혜입니다. 국민들은 생활에 바쁘고 또 여야 현직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특권 폐지 운동을 장기표 동지와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해 오셨습니다. 정말 외로운 길을 걸어 오셨는데 이제 이걸 결집해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권 폐지당을 발기하게 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보통이 아닌 열렬 애국지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선 것이다. 그 제가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는 바입니다. 특권 폐지 운동의 핵심은 공직자, 그중에서 특히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가 온 국민의 뇌리에 꽉 차 있습니다. 아까 저를 소개할 때 오선 국회의원으로 소개해서 민망했는데 박찬종이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칭송하는데 당신은 국회의원 할 때 특권 안 누렸느냐? 특권 누렸지요, 최 총장님. 저는 14대 국회까지 있었는데 약간 변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14대 국회까지는 우선 국회의원회관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다시 이게 중건되기 전에 최초로 이 군에 만들어진 것은 13대 국회 중반부터입니다. 그리고 14대 국회까지는 비서보좌관이 4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해외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특혜도 없었고 세비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군사정권이 이어오던 끝머리가 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지금 폐지가 장기표 동지 이 말들 하면 700 몇십까지라고 그랬죠. 그 책 따라 봐도 내가 다 못하겠습니다. 자, 엄청난 연봉, 비서보좌관진 11명, 그 다음에 미국 상원의원의 의원실을 능가하는 호화의원실, 교통편의, 그리고
해외여행을 여러 차례 할 수 있고 합니다. 그 지금 이 21대 국회의원의 1인당 유지비가 4년 동안 60억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때 돈을 법니다.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건 뭐 여야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야당은 떼거리가 많으니까 야당 쪽이 더 심하지요. 그러니까 재벌들, 붉은 사람들을 전부 중복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이게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나가 누구누구를 무슨 재벌을 이렇게 신청하겠다 이러면 로비가 들어와요. 좀 빼달라고.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수입들이, 그런 부정한 뇌물들이 이게 지금 유지비 60억은 플러스 알파로 이게 오히려 더 큰 것입니다. 아까 최재형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부정비리에 걸려가 재판에 회부되고 그래야 1심, 2심 유죄 판결까지 또 나고 이런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원회에 배치돼 갖고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장관 또는 검찰총장한테 보령하는 게 이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총칭해서 이게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국회의원의 이런 어마무시한 특권 때문에 오늘날 이 국회가 최재형 의원하고 최성재 의원한테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두 분은 빼고 이 얘기 제가 하는 거니까 이 국회가 개판이 된 것은 왜 그러냐 이걸 국민들에게 우리가 호소해야 됩니다. 왜? 국회의원 되면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과 어마어마한 뇌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천권을 쥔 자에게 4년 동안 줄을 서게 됩니다. 이재명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이게 부도덕하고 몰각 온갖 잡범의 수렁을 뒤집어 쓴 녀석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두려워하고 꼼짝 못하고 방탄국회에 도장을 찍어주고 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을 해야 돈을 벌기 때문에 한 번 했으니까 다음에도 해야 되겠다. 다음에는 민주당 현재로서는 이재명이가 공천을 쥐고 있다. 이거 하나님이 있는 나라인지 없는 나라인지 알 수가 없어. 이재명이가 어떻게 민주당 의원들 공천권을 쥐는 나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개판이 된 거예요. 여당도 거기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당 의원들 특히 그 핵심인 이 영남 지역 출신 의원들이 여당 의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최근에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물갈이 얘기를 하면서 낙동강 벨트에 있는 중진 의원들은 스스로 물러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아마 여러분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안 물러섭니다. 안 물러섭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인유한 위원장이 그런 기준을 정하지 말고 민주당의 이재명이 들어선 이후에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열심히 싸웠느냐 안 싸웠느냐 그걸 기준으로 해야 된다. 열심히 대부분 안 싸웠다. 최재형 의원과 최성채 의원을 빼고는 대부분 싸우지 않았다. 대부분이 싸우지 않는 부류 중에 그 시간이 약간 갔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좀 할게요. 첫째가 작년 5월 10일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다.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이것에 골몰해갖고 이것을 소문을 내고 그런 의원들이 다수 있어. 그런 의원들은 목표가 내가 윤석열 의원하고 가깝다, 친하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모여들게 하는 것인데 사람만 모여드는 게 아니라 돈도 갖고 오라는 신호란 걸 감사원장을 지내신 최재형 의원 이거 저 얘기 한번 명심해서 살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는 사람과 돈이 이동하는 겁니다. 사람과 돈이 지금은 용산으로 갔습니다만 청와대 주인공이 바뀌면 그 바뀐 주인공과 관련 있는 사람들 쪽으로 자리를 내달라, 자리를 부탁한다, 공천을 부탁한다 그러면서 돈을 갖고 오는 거죠. 그게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아니, 내가 꽤 높이 얘기해.
재벌들이 새로 정권이 들어서는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도 기회가 어렵고 이러니까 누구의 손을 잡아서 우리 기업의 이게 보험을 들 수 있겠느냐. 요거 순서를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특별 관리합니다. 증거를 대라.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안 될게요. 그래서 이제 사람 이름까지 다 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국회의원들은 안 싸웠다, 첫째로. 그 다음에 다선 중진 의원들은 조용히 공천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말썽을 안 부립니다. 그 태영호 의원 사건 있잖아요. 4.3 제주 폭동이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남로당이 50재헌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폭동이다. 이거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권이 남한의 평화통일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희망하는 제주도민들의 평화적 집회 시위를 공격이 학살했다 이래요. 원인 전개과정은 완전히 빼버렸고 김일성이와 김정은이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소리를 문재인이 하니까 화가 난 태영호 의원이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이거 당내에서 야 태영호를 구박하는 겁니다.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 근데 그 얘기에서 앞서지 나선 사람들 보면 이게 나이 젊은 의원들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시기에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선거를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이 좌파의 선전선동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실대로 얘기하는 부담이 된다. 그러면 태영호 의원한테 조용히 얘기하지 무슨 징계 처분해서 국회의원 공천도 빼버린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부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두 사람 빼고 최재형, 최승재 의원 빼고 다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은 최재성,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졸개들로 전환했다. 그 모든 이유가 대한민국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국회의원들처럼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고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고 비서보좌관도 하나밖에 없는 나라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 그 공천권을 휘둘러 가지고 방탄국회 만들고 그리고 그 공천권을 휘둘러 가지고 그들이 기득권을 지키는 이런 일은 아마 없어질 것이다. 그렇죠? 국회의원 하는 게 내 돈을 써야 되고 내가 국민에게 철저한 봉사자라고 하는 본원적인 애국심을 가진 자만이 그런 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또 역시 부채의원 빼고 얼거지 떨거지들 486 70년대 80년대에 데모하다가 한 10달 내외에 이 진역을 살고 합니다. 장기표 동지 진역 10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장기표 동지 입장에서 보면 참 애들 빙아리 같은 것들이 말이야. 그걸 군장을 해갖고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해먹고 재산 불리고 지금 이 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도 처먹어가지고 비실비실 해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특권 폐지 운동의 방향은 이게 분명한 것입니다. 이게 국회의원들이 특권이 주어지니까 국회가 개판이 된다. 국회가 개판이 되어서 국회의 본연의 임무, 국민대표자 회의가 주는 말인데 국민대표자 회의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됐다. 이놈의 국회는. 그리고 처먹고 비실비실하고 돈도 벌고 세비 누구는 윤희숙 의원은 이런 몇 천만 원이라고 하대 연봉이. 그건 형식적인 것이. 뒤로 다 돈 모으고 뒤로 다 돈 모아갖고 운동권 출신 의원일수록 그리고 반미를 주장하는 운동권의 핵심들일수록 지 새끼들을 전부 미국에 다 유학 보내. 이런 배리 현상이 어디냐 이 말이야. 윤미향 그 국회의원이요. 그게 20에서도 유죄 판결 받았는데 할머니들 삥땅 해갖고 그 돈으로 지 딸을 시카고에 있는 아주 고급 예술 학교에 보내는 그런 것들이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나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어제 토사광란을 맞았어요. 오래간만에 나이들 뭘 잘못 먹었는지. 그 장기표 동지와 여러분들 생각해서 여기 왔지. 저 안 오는 사람입니다. 오기 싫어요. 오기 싫어요.
그리고 얘가 이거 공부하고 오면서 느낀 게 제가 14대까지 있었던 국회 도서관은 이게 아니고 저 어디 구석에 있었어. 이게 어마어마한 시설도 이렇게 하고 삐까번쩍하게 하고 그래 그 국회의원들이 여기 입법조사국에서 무슨 조사자를 열람하고 하는 이건 두 체육원 외에는 없는 거다. 자 그러면 특검 폐지 운동의 핵심은 국민혁명운동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거 나자들을 물리쳐. 아니 특검 폐지당해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의 의석을 반드시 나는 상당히 확보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뭐 정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단 한 가지 우리 장기표 선생께서 자기의 모든 청춘을, 자기의 모든 일생을, 자기의 모든 일상을 다 바쳐가지고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토대를 지키기 위한 진짜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 130만 문화예술인 대표로 왔습니다. 저는 정치 용어는 잘 모릅니다만은 저희 국민들에게는 헌법에서 허용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또 정당 활동의 자유, 사상을 몰카지를 자유가 되어 있습니다. 빨갱이가 됐건 우리 자유민주주의 편이됐건 간에 그분들을 선거를 통해서 우리 뽑아준 사람들입니다. 대통령부터 국회의원까지. 그분들에게 뽑아줄 때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위압적으로 국민을 대하라고 주면 절대 아닙니다. 특권이라고 해서 뭐 이 비행기 일등석 타고 해외 자주 가는 것도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간다면 그것도 해치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특권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뽑아준 국민들을 개돼지를 취급하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슨 나라를 민주주의 한다는 겁니까? 저도 어릴 때 자본론을 몇 번 읽어서 사회주의자로 몰려서 많이 도망다니긴 했습니다. 사회주의자라고 해서 뭐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 정신은 좋습니다. 의미도 좋은데. 그거는 국민을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쓰고 가야지. 자기 소속 정당을 위해서, 자기 패거리를 위해서 거수기가 돼서 이 나라 정치를 망치는 이 현실을 보고 우리 130만 문화예술인들은 총공개할 골개할 겁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민이 뽑아준 모든 선거에서 뽑혀진 공무원, 국회의원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 모든 특권을 내놔야 됩니다. 특권이라고 해서 뭐 세비 많이 받고 월급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법안을 정할 때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한테 물어보지 않고 저희끼리 당해가지고 강제로 통과시키고 이게 뭡니까? 왜 뽑아줬는데 저희들을? 그런 짓 하고 뽑은 건 아니거든요. 이 썩어빠진 아까 박찬종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국회에서는 정말 썩은 냄새가 막 납니다. 바른 정책을 이끌어야 국민들이 호응이 되고 그걸 힘을 통해서 나라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는 것은 오늘날 이 나라가 갑자기 10년 안에 세계 산업강국에서 국방강국으로 힘을 크게 발휘하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 저는 1985년도에 소설 단을 읽고서 깜짝 놀라는 새로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을 열은 한민족이 21세기 세계를 이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여건이 지금 갖춰짐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아직 제자리로 돌고 있는데 무엇 때문인가? 정치의 근본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는 종교적으로 세계적으로 아직도 갈등이 이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름대로 오랜 동안 연구하고 강의를 해온 결론은 여러분 모든 것을 그냥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근거를 찾아야 된다. 확실한 근거를 찾는데 여기에는 오늘날 과학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발전된 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사상과 종교와 철학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되는데 지금 이 현실에서 그래서 저는 철학을 바로 과학으로 검증하는 작업을 한번 강의를 통해서 연구하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상의 대립을 막으려면 그런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연구를 다시 한번 해서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정책에 있어서는 국민이 잘 사는데 가장 어려움이 뭡니까? 선진국이 되었는데도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 국민들을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정책을 바로 세워주길 바라면서 제가 10년 동안 강의한 자료를 책으로 바로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인성철학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여기에 바로 복지정책, 잘 사는 정책을 제 나름대로 담아서 오늘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드리고자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행복한 세상, 건강한 세상,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특권 폐지당 발기문, 가짜는 가고 진짜는 나서라. 지금 이 순간 너와 나 우리는 포효한다. 무능한 진보에 부패를 더한 사이비 가짜 진보 정치 패거리들은 물러나라고, 부패한 보수의 무능을 더한 기득권 가짜 보수 정치 패거리들은 물러나라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시대, 이 나라를 본다. 가짜 진보, 가짜 보수 패거리들은 진보의 이름으로 사이비 가짜 진보들이 진실을 가리고 세상을 기만하고 국민을 오도한다. 보수의 이름으로 기득권 가짜 보수들이 진실을 가리고 세상을 기만하고 국민을 오도한다. 가짜 진보, 가짜 보수 패거리들은 탐욕이 하늘을 찌른다. 기득권, 가짜 진보, 보수 정치 패거리들의 바로 이게 나라인가?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시대, 이 나라 기득권 정치 세력의 타락과 기만을 본다. 사이비 가짜 진보 정치 패거리들은 문재인 정권 시절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위선과 타락에 더해 야당으로 전락한 뒤에도 이재명 1인에 복종하는 방탄 정당의 오욕을 끌어안고 낄낄대며 즐기는 파렴치를 이어가고 있다. 기득권 가짜 보수 정치 패거리들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자초하고 다시 여당의 기회를 잡은 뒤에도 참회 없이 웰빙 정당의 오욕을 끌어안고 낄낄대며 즐기는 파렴치를 이어가고 있다. 사이비 진보 정권, 철면피 보수 정권 구분 없이 이게 나라인가라는 대중의 울부짖음이 천지를 진동하는데도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다. 진짜들의 세상, 깃발, 정치, 혁명, 국가 개조의 결단과 고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가짜들의 세상을 끝장내고 진짜들의 세상을 이루기 위한 의분의 깃발을 지켜든다.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특권 폐지를 겨냥해 지난 4월 16일 시작했던 특권 폐지 운동의 성과를 모아 국회에서 특권 관련 법률을 개정할 국회의원 배출을 할 정당 조직의 깃발을 든다.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국회 다수당 민주당이라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보수 사이비 진보 패거리들이
국민의 명령인 국회의원 폐지를 외면해오다 선거철이 다가오자 또다시 그 많은 특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온갖 기만책을 내놓으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더욱이 공천받기에 혈안이 되어 불법 부패의 상징이 된 당 대표의 짓눌려 민주주의를 노골적으로 파괴하는 개딸의 횡포를 수수방관하는 사이보 진보 정치 패거리들, 국민의 엄중한 심판으로 참패하고서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당 지도부에 대해 말 한마디 못하는 기득권 보수 정치 패거리들, 이들 가운데 누가 다음 총선에서 이긴들 바뀔 것이 전혀 없는 암울한 정치 현실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정치혁명, 국가개조의 깃발을 높이 들고 특권 폐지당 창당에 나선다. 오늘 보니까 이 특권 폐지당 가칭 장관 발긴 대회를 한다는데 멀리서 시간 장시간 됐으니 우리 박수로 크게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인사 말씀이 있어요. 장기표 대표님이 서정주 시인의 한 송이 국가꽃을 피우기 위하여 하는 시를 읊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장 대표님의 심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화답을 하기 위해서는 1969년도 신동엽 시인의 가짜는 물러가라, 4월 또 알맹이만 남고 가짜는 물러가라. 이제 우리나라 정치사에도 가짜는 물러가고 진짜가 정말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임시의장으로 초대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한민국의 정당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특권 폐지당 출발을 위한 정당 발기인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발기인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당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실 분이 당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여기 우영일 씨 말씀하실 거 없습니까? 저런 씨 누가 한 말씀 하시죠. 어떻게 되십니까?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예, 말씀하시죠. 그리고 시나리오들 하죠. 지금 시나리오보다는 우영일이가 지금 발표를 안 하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권에서는요, 정치적 기득권을 가진 기존 세력들을 보면 참으로 한국 사회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향후 우리 정당은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자신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많은 정책 중에서도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 보장 제도를 확립하는 정당으로 국민에게 다가갈수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감정성명을 말씀하셨는데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김민호입니다. 네. 김민호 씨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가장 지금 불합리한 것이 소득 양극화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실 건 또 없으십니까?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누구십니까? 정정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생계, 출산, 교육, 의료, 입시, 취업, 해고, 노후 등 불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불안 없이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발긴 전지영 씨가 말씀하셨는데 옳습니다. 지금 전정 발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서 자아 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되도록 해야 하고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다음 창당 준비위원회의 규약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새로 살리자는 그런 기분으로 그런 마음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아마 여기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구하는 것은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본인이 내 희생을 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나중에 정말 국회의원도 저 서구에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됐을 때 그 영광은 우리가 조금 느낄 겁니다. 그 영광을 찾고자 하는 행동이니까 누구든지 항상 낮은 자세로 또한 일하는 자세로 같이 동참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봅시다. 지난번 새로운 정권을 창출했겠다는 좌파들의 움직임과 또한 이 속에서 내가 우두머리가 돼야 되겠다는 그 몇몇이 국회의원, 그 당시 여당이었죠. 그런 분들이 야합을 해서 이상한 나라를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 이상한 나라를 어떤 식으로 해서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세계에서 모범되는 국가를 만들 수가 있을까? 또 국민이 행복과 안녕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숙제입니다. 그러려면은 우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마음가짐,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기 희생치 않고 오로지 국민의 세금으로서 평생을 참 칭송 들으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 동네에 수두룩합니다. 옆 건물에 가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사실은 특권입니다. 그 국회의원 중에서도 저희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국회의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하고 동참시켜서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 작용을 시켜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까 하는 것은 다 같이 고민하시고 또한 정말 제가 참 힘들게 싸웠습니다. 고통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쪽에서는 조국을 대신해서 복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유은혜 장관도 그랬고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고통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도 뵙지 못했습니다. 또 저도 피했고 그분도 피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무슨 자리를 보고 그런 행동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저 이상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높은 자리 가면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해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있는 것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정치 철학과 또한 삶의 철학이 같아질 때 성공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기표 선생님은 제가 일찍부터 존경을 했습니다. 제가 그 밑에서 일을 한다는 그 자체만 해도 저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여튼 사역을 제가 우리 장기표 대표님한테 사역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애국자가 계시나? 정말 자나깨나 나라 협정, 자나깨나 국력협정 하시는 분이 바로 장기표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몸과 마음 모든 걸 바쳐서 저분이 잘 되면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다 하고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귀한 특권 회의당 내가 대표를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젯밤부터요 득표 전략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저 전화 받은 분들 많죠? 근데 오늘 경합자가 여기 오니까 없네. 다들 저 아마 이 명성에 겁이 나가지고 아마 안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대표를 맡겨주셔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책무 또한 굉장히 무겁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합니다. 그렇고요, 여기 오신 분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죠? 네. 정말 이 나라 정치 정말로 바꿔야 된다는 마음으로 오셨죠? 네. 그리고 정치를 바꾸려고 그러면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의 특권을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오셨죠? 네. 네. 이러한 우리의 열망을 특권 폐지당은 반드시 이룹니다. 반드시. 정말 이게 정치입니까? 또한 이게 나라입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책임이 국민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중요합니다.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치고요, 나라 잘 되기를 바라지 아니하고 나라 정치가 바로 서기를 바라지 않는 국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바람을 행동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나라도 정치도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바쁘신 가운데도 여기 오신 우리 국민의 대표 여러분들의 이 말하자면 걸음이 아말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또 정치를 바꾸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특권당을 폐지하고 상당을 발휘한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상당을 발휘하면 우리 당은 국민을 잘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예, 그렇게 할게요. 예, 부탁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특권 폐지를 내세웠는데 이것은 수단입니다. 과정입니다. 특권을 폐지해야만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칭은 특권페이당이지만 우리의 목표는 한국 정치를 그야말로 혁명적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특권페이당은 이루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이러시려면 시간도 많이 됐고 이거 끝나면 제가 광고 하시겠지만 제가 광고 말씀드리면 여기 도서관 여기 식당이 있답니다. 다들 밥 먹으면서 또 같이 또 말씀도 나누고요. 저 말씀 오래 할 거 없고요. 제가 이 시를 또 하나 찾았는데 제 결의이자 여러분의 결의일 것 같아서 제가 이 시를 한 수 낭송하는 것으로 우리의 결의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달려 이 밤도 허우적거리며 가야만 하는 결의가 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섬할 수는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고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뒹굴며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사람이 있다. 내년이면 성취의 기쁨을 안고 환희의 축배를 우리 함께 들립시다.